계곡 사진은 장노출을 촬영하기 위하여 ND 필터와 CPL 즉 평광 필터가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각 필터는 고가이고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풍경 사진은 조리개 구경비가 큰 렌즈가 필요 없으므로 소니 2470F4 담론 20mm 2.8을 구입하여 렌즈 앞부분에 이매를 끼워서 비네팅이 안 생기도록 만듭니다. 상과 덜로 마구 다니기 때문에 전부 스펀지로 입혀놨습니다. 전용 후드는 그냥 두고 비품 25,000원, 렌즈 업링 72에서 82mm를 구입 12,000원, 후드를 가공하여 기존 필터 구경 67mm에 ND8을 끼우고 렌즈 후드로 가공하여 만든 후드에 82mm CPL 필터를 끼우면 ND64 정도가 됩니다. ND8은 -3 단위 곱하기 CPL 필터 -1.5에서 -2 단위를 하면은 -6, 즉 ND64와 같은 효력이 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영월 상동 이끼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이끼 계곡 촬영은 조리개는 거의 F11, F16 정도에서 포준으로 잡고 F11, F16으로 촬영은 사진 건경, 원경 심도 관계로 촬영합니다.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요령은 F16 정도에서 앞 나무 잎과 뒤 배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핀 맞춤은 사진의 중간 부분보다도 약간 앞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진 같으면 노란 원 부분을 기준으로 수동 MF로 맞추고 부분 초점 확대를 하여서 확인하고 셔터 타임을 2초 릴리즈로 주어서 촬영합니다. AF 초점은 물결이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면 초점이 이동이 되니까 수동 MF로 촬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손떨림 방지도 오프하여야 합니다. 손떨림은 사진 전체 화면이 움직임이 있으면 이를 고정하려고 미세하게 이미지 센서가 움직입니다. 장노출 사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 손떨림을 오프합니다. 사진 촬영은 노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JPG 플러스 노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 사진 후 보정 때 도움이 됩니다. 사진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대를 이용하여 셔터를 누르고 2초 지연 후에 촬영되게 합니다. 태백 가는 길에 1월산 등산로 길 옆에 선녀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촬영은 위에서 보면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영상도 좋아 보이지만 위에서 촬영하여 보면 보는 것은 우리가 입체로 보이고 사진은 평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보면 별로입니다. 입체감이 있게 폭포 촬영은 밑에서 위를 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폭포를 보고 F16 셔터 4초, ISO 64, ND 64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진의 흐름 감성이 고정되고 원근감이 없습니다. 차라리 계곡의 돌 사이로 비집고 흘러내리는 물 흐름 촬영이 좋습니다. 이 계곡 물 흐름을 사진 촬영으로 정지시켜 봅니다. 계곡 빛이 좋아서 F16, 셔터 8, ISO 100,
서트 노출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물 흐름이나 바위 부분에 과다 노출이 없으면 서트 초 타임을 조금 더 줍니다. 상동 이끼 계곡 촬영을 1박 2일 촬영하는 목적은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과다 노출을 만드는 때를 피하고 늦은 오후 촬영하고 그리고 다음 물 강수량이 많아서 이른 아침은 해발 8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촬영은 오후 5시 처음 출발 위치는 해발 600m 정도 됩니다. 늦은 오후 때라 ND 필터 없이 CPL 필터만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로 촬영하여 JPG로 변환하였지만 원본 그대로 색상입니다. 카메라 올림포스 EM2 렌즈는 8에서 25mm입니다. 물 사진을 장노출로 촬영하면 적색 원 부분 같이 과노출이 생기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필름 촬영 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필름은 화학 반응이라서 노출을 한번 받으면 다음 여러 번 노출을 받아도 크게 노출 오버가 잘 안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전기 신호로 끝없이 노출을 줍니다. 날씨가 어두워 CPL 평강 필터만 사용하니 ISO는 100 정도 촬영해도 좋습니다. 여러 번 촬영하여 보면 장노출 사진은 과다 노출을 상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과다 노광 부분을 고려하여 촬영하여야 합니다. 오후 늦은 때면 주위가 어두워져서 AV 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촬영합니다. 구도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좌로 흐름을 유도하여 구도를 잡습니다. 계곡 물 사진은 서트 장노출 타임이 전부입니다. 장노출 사진은 찍고 매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노출을 많이 주어서 물 흐름이 전체가 희게 되는 것보다 물 흐름을 보고 서트 타임을 조정하여 물이 흐르는 동감을 주도록 흐르는 물의 결이 나타나는 사진 촬영이 좋을 듯 합니다. 벌써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촬영은 끝입니다. 우슬비가 내립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6시 정도 해가 없는 때를 택하여 어제 촬영을 한 해발 680m 지점 위로 가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 지점부터 보통 장마철 계곡 물 수량이 적어서 좋은 계곡 촬영을 할 수 없는 곳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때가 아니면 이끼 사이 물 사진을 거의 못 촬영합니다. 서트 속도를 조금 올리고 조력에 F8에 놓고 30분의 1초로 촬영하여 봅니다. 다시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여 봅니다. 상동 이끼 계곡 같으면 카메라 풀 사이즈 렌즈 같으면 16에서 35mm로 거의 촬영됩니다. 올림푸스 EM2 경우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풀 사이즈 절반이 되지만 풀 사이즈와 같이 보이는 화각으로 같이 촬영하면 멀리 있는 뒤 배경이 풀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보입니다. 상동 이끼 같은 경우 좁은 계곡 촬영은 원근감이 있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올림푸스입니다. 그리고 렌즈 F4로서 풍경 촬영은 좋고 올림푸스 8에서 25mm는 풀 사이즈와 16에서 50mm 화각 상당으로 촬영하니 상당히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올림푸스 EM2 경우는 소니보다 노이즈 제거검으로 촬영하면 노이즈 상태가 더 나오나 노이즈 제거로 촬영하면 올림푸스는 노이즈 처리 능력이 좋아서
저조도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본인은 마음에 들어 올림푸스 EM2와 M3를 많이 사용합니다. 계곡 상부로 점차 올라가도 물 강수량이 많아서 가끔 뒤로 돌아서서 촬영하여 봅니다. 상부 계곡으로 점점 올라가니 여전히 물이 많고 좋습니다. 보통 때는 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거의 보이지 않아 계곡 옆으로 찾아갑니다. 계곡 촬영은 올라가다가 뒤로 가끔 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6시에 출발하여 8시 정도가 조금 넘으니 주변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해발 700m 넘습니다. 부분적으로 과다 노출이 생깁니다. 편광 필터 CPL을 사용하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편광 필터는 색을 진하게 할 뿐입니다. 이때는 셔터 타임을 줄여서 조정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ISO 64를 ISO 100으로 하여 셔터 속도 4초에서 2초로 바꿉니다. 노광 반사된 부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해발 780m 정도 올라와 보니 옛날 못 보던 풍경을 봅니다. 촬영은 오는 위쪽에서 왼쪽 아래로 물 흐름을 솥을 쓰며 감성으로 촬영합니다. 이쪽 풍경 촬영은 마음으로 소설을 쓰며 구도나 앵글 노출 등등을 생각과 맞게 촬영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은 그만 쓰고 9시가 되니 부슬비도 심해지고 날이 밝아집니다. 이상 상부 강수량이 적어서 잘 보기 힘드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진은 원본으로 올림푸스 EM2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ND 필터와 CPL 필터를 두매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 방법이니 필요하면 보십시오. 먼저 렌즈 후드를 기존 렌즈 72mm의 ND 필터 한 매 끼우고 다음 렌즈 후드에 82mm CPL 필터를 끼울 만큼 공간을 측정하여 렌즈 후드를 절단합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필터를 끼워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82mm 필터 가공하여 부착하고 후드 접촉 부분은 1.5mm 스펀지로 빗을 막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먼저 ND 필터를 먼저 끼우고 가공한 후드에 CPL 필터를 끼웁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각 필터는 좋은 것은 아는데 크기도 문제가 되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여서 이 방법을 택하여서 산과 들로 이동이 좋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ND8 셔터 -3과 CPL -2를 곱하면 -6단위 즉 셔터 속도를 -6단위 감소합니다. 만일 관광 렌즈 구입 경우는 렌즈 필터를 끼울 수 없는 것보다 필터를 끼울 수 있는 렌즈를 구입하면 ND 필터에 도움됩니다.